네, 안녕하십니까. 박정호입니다. 2월 23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바이오주가 굉장히 힘을 못 쓴 부분이 있었죠. 그런 가운데 다음 달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예고가 돼 있다. 대형 기업 공개, 대형 IPO가 있기 때문에 뭐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, 그 다음에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뭐 최대 600만 원 지급하다. 일단 가닥이에요. 아직 어떻게 보면 실행할 때까지 뭐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, 실행될 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,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반대로 지금 뭐 2년 연속 적자의 배민에 빚내서 도우라는 이익공유제. 약간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공유제라는 것만큼 악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이익공유제라는 게,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존재는 결국 이윤 추구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그 이윤 추구를 한 걸 과연 누구랑 나눠야 될까라고 봤을 땐 결국에 기업의 주인, 주주들,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부분으로 주인들과 나눠야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좀 뭐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, 또 차라리 배당을 확대하라는 압력을 어떻게 보면 기업에 넣는 게 차라리 좀 더 주주 친화적이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이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, 이거는 주식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재이고, 또 우리 증시에 발목 잡을 수 있는 거고, 그냥 기업 경영에도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또 워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 써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, 하여튼 아직 뭐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 조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걸 하루하루 뭐 눈 뜨자마자 이제 눈 뜨고 이제 기사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, 삼성 AR 글라스 언제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콘셉트 영상만 좀 나온 거긴 해요. 근데 재미난 게 바로 요 사진.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안경을 딱 꼈고 여기 화면이 딱 뜨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, 굉장히 흥미로운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, 하여튼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이제 4차 유행 우려 속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.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,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물론 접종 시작은 이제 뭐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, 의료진 먼저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,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통주 코로나 백신 약발 반응.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그런 데서 백신 접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이고, 그에 따라서 이제 단순히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, 그런 심리적인 그런 저항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또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고, 또 추가로 이 백화점이나 뭐 할인마트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, 그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게 자기 그 매장에서 백신 접종한 케이스에게 할인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. 해외에선.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소비가 이어지면서 이 해당 업체의 매출에 기여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, 또 해외 지자체적으로 소비 쿠폰으로 할 수 있는 소비 쿠폰, 백신 접종자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 뭐 글로벌 상황인데,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오늘 하여튼 좀 살펴봐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지금 앨런이 비트코인 거래의 비효율적 매우 투기적 자산이라고 경고를 때렸습니다.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. 왜냐면 이게 화폐의 지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워낙 돈을 풀어대고 있다 보니까, 화폐의 지위, 또 미국의 그런 달러의 어,
기축통화로서의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지위가, 물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,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리는 위치잖아요.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이 가상화폐라는 게 달러의 지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찍어 누르는 입장이 발생하고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당연하죠. 어, 지금 이 화폐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, 주도권이랄까,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전 세계 글로벌 사회에서 결국에는 이 배경 이거를 뭐 결국 돈이잖아요. 화폐 돈. 이 달러라는 거가 결국에 미국의 강력한 힘은 결국에선 달러에서 나온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미국 증시. 보시면 일단 다우는 좀 올랐어요. 좀 올랐고, 뭐 S&P 500 하락했고, 나스닥 하락을 많이 했다. 기술주. 이게 나스닥이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안 좋지 않겠냐라고 단순히 볼 수가 있겠는데, 이게 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코스피에도 우리나라는 기술주가 많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돼 있다라고 봤을 때, 하여튼 나스닥 하락이 조금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근데 역으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다우가 이렇게 올랐잖아요. 이게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미 증시에서. 일단 나스닥 이렇게 빠진 거는 안 좋네. 미국 시장 안 좋네라고 할 수 있는데, 일단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해운주라든지 그런 업종적으로는 움직임이 있었고, 그러니까 뭔가 업종적으로 오른 게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굉장히 오른 업종들이 꽤 있었고, 또 신고가 종목들도 굉장히 지난 밤 사이에 미 증시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눈에 띄는 신고가 종목들 좀 살펴보면 보시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고, GE 같은 경우는 좀 며칠 된 기사긴 한데, 미국 연기금이 인텔을 팔고서 풍력 관련주로서 GE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또 주가 상승에 받쳐주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뭐 익스프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, 뭐 아멕스, 흔히 말하는 아멕스 카드, 신용카드 관련된 부분도 있고, 뭐 기업 개요 좀 더 보면 여기 보시면 뭐 가맹점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, 여기 그리고 뭐 카드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 관련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. 그러니까 백신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각이 됐고,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금융주가 다 올랐습니다.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. 은행주. 그 다음에 JP모간, 체이스 올랐고, 골드만삭스도 상승이 나왔다. 결국엔 지금 나스닥이 빠진 게 결국 미 국채에 대한, 다시 돌아가서 일로 돌아가서 보면 국채 금리 동향과 뭐 이렇게 뭐 주시하는 분위기였다. 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, 그러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, 생각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고,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들고 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주, 특히나 은행주라든지 뭐 또 뭐 보험주도 그렇고, 하여튼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. 일단 근데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연준이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채권의 금리가 움직이는 거지, 현재 상황이. 그거에 따라서 뭐 그런 거지, 연준이 뭐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겠다, 기준금리를 건드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. 그리고 연준이 나서서 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은 어 뭐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, 아무래도 당연하죠.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게 상승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결국 미래의 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이 고려되고 있고,
그런 부분이다. 그래서 뭔가 하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려되면서 나스닥이 끌어내려지고 미 증시에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 연준이 뭔가 한마디 하는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통화 정책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거듭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믿을 필요가 있고 지금 다만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우리 증시에 받을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부분보다도 계속 이야기했던 중국의 유동성 회수.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 증시가 하락이 나왔을까 이유 찾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유동성 회수에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. 물론 이 연기금의 매도가 중심이었던 코스피 하락이었다. 물론 동시효과의 외국인 좀 더 늘어나긴 했어요. 매도가 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기금이 자산 리밸런스 과정에서의 매도가 나오면서 물론 연기금이 매도할 때 그냥 위에다 걸어놓고서 그냥 지수에 영향 안 주고서 매도할 수도 있기야 하겠죠. 하면서 그렇게 팔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어쨌든 규모가 가장 컸고 결국에 이게 상승에 막는 요소로 잡고 심지어 하락에도 영향을 준 게 연기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중국 쪽 유동성 회수에 대해서 신경 쓰되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유동성 회수를 하락의 이유였다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계속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는 지수 차트예요.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3100포인트 밑으로 빠졌어요. 빠졌고 이제 또 여기서 요 저점 살짝 깨면서 3000포인트도 한번 찍어줬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하여튼 20일 이동표에서 밑으로 내려온 건 굉장히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빨리 올라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60일 이동표에서 한번 맞고 움직이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건 긍정적인 부분인데 오늘 또 어떻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또 시장이 움직일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은 일단 코스닥 이미 말해드렸었죠. 이 꼬리가 부담이 된다. 그래서 빨리 올려치지 않으면 여기 저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월요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일단 좀 불안불안해요. 62 이동평선의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있지 않나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최대한 빨리 얘도 22 이동평선 위로 올라타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약간은 예측성이잖아요.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예측성이고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다 풀어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맞추려기보다는 결국엔 사실 주식은 대응이죠.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고 항상 대응에 초점을 두고 항상 처음 생각했던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하셔야지 지수 움직임에 덜 흔들리고 아예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획대로 매매를 하셔야지 덜 흔들리고 시장을 헤쳐나가고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박정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